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를 찾아간 제작진. 예, 예, 김상규입니다. 예, 이제 동남아시아 쪽 사람한테 이제 유인당해서 그런 환각 물질을 탄 콜라를 먹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집으로 이제 역추유인당해서 강간당한 사건입니다. 여중생을 강간했다? 본인이 자백하는 거는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 집에서 발견된 이제 캠코더 이제 테이프가 한 20여 개가 있는데. 촬영용 테이프? 용의자의 집에서 압수된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는 수십 명의 한국 여성이었다. 테이프가 그럼 정확히 몇 개가 나와요? 21개. 21개죠. 경찰 수사 결과 MC는 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이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의식을 찾을 즈음 수차례 폭행으로 다시 실신을 시켰고 이후 파렴치한 성폭행을 자행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31시간 뒤 형광등 포장 공장에서 일했던 MC는 출근을 위해 이양을 지하철에 버려둔 채 달아나 버렸다. 가까스로 의식을 찾은 이양은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무려 20명의 한국 여성을 강간한 MC.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8년 3월) 경기도 양주를 공포에 떨게 한 흉악범죄. 가슴과 목에 상처를 입힌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여중생 수연의 사망사건이었다. 범인은 필리핀 불법 체류자였다. 그런데 사건 당시에 주요 언론에서는 보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작진은 당시 사건을 단독 보도한 기자를 만날 수 있었다. 현장에서 출동해가지고 갔어요. 현장에 이제 경찰서를 딱 가니까 잡혀가지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이제 못 붙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 사고, 처음에 기사가 떴을 때 단순 사고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뭐 이걸 좀 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애가 잡히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이거를 추적을 하는 거죠, 계속. 보도를 또 안 하더라고요. 저희 기사가 유일하게 이제 기사가 올라오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제 네티즌들 관심 있던 사람들이 막 댓글이 올라오고 폭주하면서 아, 이게 그냥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뭐 댓글 단계 막 1000개 막 2000개씩 올라오니까 사이트 가서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보도를 했어요. 실시간. 근데 그래서 이제 뭐 2줄짜리 3줄이라도 막 계속 보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제 기억으로 연재한 게 그래서 20번인가 기사를 썼어요. 제 기억으로. 어렵게 세상에 알려진 사건. 수연의 억울한 죽음이 보도된 후 누리꾼들의 관심은 식을 줄을 몰랐고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2008년 3월 7일 정도 저녁 한 10시 정도 됐거든요. 그때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린 여학생이 변사체로 발견돼가지고 골목길에서 칼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때부터 수사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13살 여중생이 이름 모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살해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웬일이냐고 그랬지. 이제 애들이 이제 죽은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고 잔인한 놈이지 그렇게 여러 번 찔러주겠다고 뭐 그런 소리들 했지. 어둑어둑해지면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고 너도 나도 다 무섭다고 그러고 옆에 사람도 애기 많은 집도 이사 가고. 마을 사람들은 다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니까 밤늦게 못 들어가니까 진짜 애들 보면 그냥 빨리 들어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심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니까 저 같은 경우도 무서워가지고. 수연의 시신이 발견된 집 앞 골목. 사건 당일 외국인 친구를 만나러 온 필리핀 불법 체류자 제이씨. 그는 친구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수연이를 보게 됐고 유난히 예쁜 외모의 수연이에게 그만 욕정을 품게 됐는데 잠시 후
친구 집에서 꺼내온 흉기를 들고 다시 수연이를 찾아간 제이씨. 부모님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후 대담하게 납치를 시도, 집 앞 골목까지 끌고 갔다. 수차례 성폭행 시도에 수연이는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도망가는 수연이를 뒤에서 13차례나 칼로 찌른 것이었다. 담당 형사와 함께 현장을 찾은 제작진. 집은 이 첫 번째 집. 첫 번째 방 있는 집이고. 여기요? 네. 사건 현장과 수연이네 집은 불과 50m 미만. 최초 발견 당시에 잠옷을 입었어요, 잠옷을. 그러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잠옷 차림에 그 만화책 읽다가 누군가 부르니까 나가서 그때 살해당한 거죠. 어떻게 집 앞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가능했을까? 피자가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더 뿌리치고 아마 도주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이. 그저 불쌍하고 순박한 이웃이라 믿었던 외국인 노동자. 한 지붕 아래 살던 그들이 한순간에 범죄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하얀 형네 집에 있었던 부엌을 가요. 부엌? 네. 당시 주민들이 그 당시에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쪽 골목길 주변 집을 많이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 집은 다 수색을 했는데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현임도 가다가 깨지는 소리가 저쪽에서 많이 들렸다고 그래서 이쪽 주변 가옥을 많이 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현관 앞에서 신발에서 혈흔이 발견돼서 중요한 대사가 제이씨의 신발에서 발견된 수연이의 혈흔. 결국 범인은 죗값을 받게 됐다. 제작진은 담당 기자에게 수연 양의 유품을 건네받고 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다. 어렵게 수연의 어머니를 만난 제작진. 사건 이후 어머니는 악몽 같은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슬픔을 버텨내고 있었다. 수연의 유품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어머니. 유치원 때 오랜만에 보셨나봐요. 졸업하면서 유치원 선생님이 선물로 거주신 거. 그중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항상 살면서도 불안했었어요. 제 마음으로서. 왜? 나는 또 항상 일을 다니고 하니까 애들만 이렇게 있으면 또 부럽고. 너무나 예쁜 아이라서 하늘이 일찍 데려간 걸까?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칭찬만 받았던 고운 딸. 아직도 눈에 선한 그 모습에 어머니는 문득문득 숨이 막힐 것만 같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못 잊지. 내 딸이지만 아까운 아이가 죽었어요, 진짜. 엄마가 짜증내면 엄마 짜증내지 말고 웃고 살아라 그러고. 내가 밥을 안 먹으면 가게까지 밥을 해갖고 혼나오는 애였어요. 이제는 추억 속에서나 미소를 보내주는 수연이. 알게 된 거는 나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우리 내 가게 하던데 그 건물 주인 며느리가 있어요. 그 며느리가 쫓아올라더라고. 쫓아라고 아줌마 딸 같은데 빨리 쫓아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 좀 놀래가지고 거기 손님이 든 손님들하고 나도 쫓아가고 손님들도 쫓아갔나 봐. 그러고 그거 보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 내가 정신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됐는지 몰라.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모를 7개월간의 시간. 사건 이후 어머니는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는 어머니. 범인이 이겨내지 못한 순간적인 충동이 어머니와 수연이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수연이가 태어난 건 다른
다른 세상에서 또 태어났는데